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네, 이 이유는 뭘까? 네, 이 부분 정치 세력화해야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20%대 급락, 목적 없는 회동 정치, 야 입당, 저울질 마이너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27.8%, 이재명 26.4%, 이낙연 15.6%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네, 이재명이 43.9, 윤석열이 36% 이렇게 더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야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어떻게 분석했냐? 그러면은 출마 선언 이후 정책적 메시지가 없는 목적 없는 회동 정치가 주로 부각된 데다가 배우자와 장모의 잇따른 의혹 공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또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는 모습이 셈법과 득실을 따지는 모습으로 비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상승세 배경으로는 2주간 진행된 민주당 예비경선에 대한 관심 속에 대선 국면이 시작되며 정권 재창출 심리에 지지층이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경우 텔레비전 토론에서 바지 발언 등 악재가 있었지만 강세 흐름이 확인됐고, 이 전 대표도 민주당 경선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하며 이 지사와의 양강구도 재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그 예비 후보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네. 윤석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가서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명확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 거죠. 정강 정책. 확고한 정강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세력화를 해야 돼요. 혼자 이렇게 뭐 다니는 모습이 좋아도 보이지만 세력적으로 미약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화를 해야 돼요. 그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측면들이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여도 생각하고 야도 생각하고 보수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진보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기 주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중요한 겁니다. 정치라는 측면들은. 그래서 윤석열 지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는 이제 정치 방향이 이렇다. 이제 뭐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가겠다. 그리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했으면 정치 세력화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정치 세력화 하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야권에서 단일화하자, 바깥에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세게 나가야 돼요. 주도해 나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단일화하자. 네, 안철수도 참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 지금 외곽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참여해라. 우리 이렇게 해서 국민 경선을 하자. 나는 국민 경선으로 이번에 민주당의 정당 공천에 맞서겠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 처가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관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게 우리 바깥에서 단일화 하자. 바깥에서 우리 야권 단일화 후보를 내세우고 연정하자 하고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래서 정당을 창당하고 나서 나중에 합당하는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연정하는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 세력화예요. 민주당 안에도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파가 있고 또 이낙연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정세균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추미애를 지지하는 파가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확고한 세력 없이 정치를 펼쳐나간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입장이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자기 선을 그어버리고 또 민주노총의 그 지금 방역 상황에서 시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거든요. 이제 정치인이 된 거죠. 정치인이. 그러니까 정치인은 확실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편에서는 대깨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치적 어떤 지지층,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 20%대로 하락한 이유는 확고한 지지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적 이념과 정책,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에 실패하면은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확고한 정치 세력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움직임 없이는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은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쪽에서 크게 힘을 못 쓸 거예요. 자기 세력이 없는데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지율이 나온다 할지라도 힘을 못 써요. 그거는 힘을 못 씁니다. 그나마 홍준표가 보세요. 홍준표가 아무리 탈당을 하고 해도 자기 확고한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공천을 못 받았지만 다시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홍준표라는 그 정치인의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지층을 정치 세력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어떤 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여론은 바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30% 40%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확 내려가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게 여론인 거예요. 여론. 바람과 같은 겁니다. 여론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왜? 흔들리는 거죠.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 이게 신뢰죠. 우리가 가족 같은 경우 보면은 웬만하면 잘 안 흔들리잖아요. 또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한 20년 이상 된 그러한 벗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안 흔들려요. 왜? 봐왔기 때문에, 한 20년 30년을 봐왔기 때문에 확고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지지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 그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